3월 14일 정전 시작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플러스 0.1%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락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뉴욕 증시 빅테크 종목들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개별적인 악재 종목들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이건 따로 밑에서 말씀드리겠고, 테슬라라든가 그동안 좀 강세가 나왔던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좀 시장을 끌어내렸다. 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웰스파고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무려 38% 이상 하향 조정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안에 내용을 제가 안 바꿔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했는데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의 판매 부진 그리고 중국 쪽에서 판매 부진이 지속되니까 가격을 인하했는데도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테슬라가 신제품도 발표하고 사이버 트럭 그리고 가격도 인하하고 다른 배터리 내재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단계다. 그리고 이거를 뒤집을 만한 더 이상의 혁신이 없다라고 좀 웰스파고는 좀 강력하게 비판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무려 38% 하향을 시켰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주가 하향 폭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들에 대한 최근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고체 배터리 중심으로 관련된 종목들의 타격이 좀 크게 나왔는데 오늘 국내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엔 조금 영향이 있긴 하지만은 파산 절차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종목들이 최근에 리비안, 루시드가 모두 투자를 줄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여기 플러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모멘텀뿐만 아니라 당선되면 또 이제 다음 선거 앞두까지 한 4년 정도까지는 또 계속 본인만의 정책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들까지만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이슈도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6만 9천 원부터 7만 4천 원까지 거의 3개월 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기간, 외국인 투자들이 삼성전자에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수면에서 유입이 되면서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재용 회장이 내 경영정선에 아직 복귀하지 않았다는 점들.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그 회장의 선거 이후에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대규모의 M&A라든가 적극적인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총을 좀 앞두고 어느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점은 다들 동의하는데 과연 이재용 행이 어느 정도의 그런 좀 빠른 복귀가 나올 것이니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 일론 머스크, 페이스북의 저커버거 이런 정말 브랜딩을 할 수 있는 CEO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 국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이씨 일가의 경영 행보가 주가 영향 굉장히 많이 주는 주식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500만 명이나 가지고 있는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확장 적극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한국은행이 미국 금리 인하는 약간 미뤘습니다. 원래 5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제 6월 달로 미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7월에 금리 인하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 정도 내용이 있고 어제 국채금리가 좀 상승했습니다. 30년물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 입찰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보통 이제 입찰 들어갈 때는 이렇게 좀 국채금리가 많이 상승한다는 점들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리피 CEO가 이 조기 금리 인하는 연준 최악의 수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또 견제하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유명 인사들이 또 발언하게 되면 또 시장이 약간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도 남아 있다는 점들. 그래서 30년물 국채 발행이 나쁘지 않게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나는 국채 시장 자체가 좀 상승 마감했다는 점들. 그리고 비트코인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 자산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무라에서는 일본은행이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 해제한다. 근데 1년째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1년째 마이너스 금리 해제한다. 제로 금리 끝낸다. 자, 역사적인 아니죠. 네. OECD 국가 중에서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를 정책이 전환이 되는 순간 시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냥 일본이 그대로 가는 게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 너무 많이 그때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해먹었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그래서 일본도 좀 규제 정책을 하게 되면서 자금의 유동성을
다른 동아시아 국가라든가 좀 순환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JP 모건 스탠리가 이 모건 형제들이 또다시, 네, S&P 떨어지고 지금, 지수 조정 온다. 이 모건 형제들이 또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건 형제들은 참고로 3년 동안 틀리고 있다는 점들 좀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뉴스죠. 미국 반도체, 기업 보조금, 예,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인텔에 계약은 아니죠. 인텔에 지급하기로 했던 이 2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철회하기로 했답니다. 그 철회 내용도 우리 이거 재무제표 짜보니까 돈이 없어 미안해. 이 끝이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미국의 재무적인 좀 건전성이 문제가 되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반도체가 같이 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좀 탄력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약간 또 스탠스가 변하고 있죠. 네, 지금 대만 안보에 지금 1억 달러에 대한 자금 편성에 이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까지 이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을 차기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정책이 좀 과감하게 변합니다. 과감하게 획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동성도 증시에서는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어제 푸틴이, 네, 푸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물론 푸틴이 될 가능성이 99%지만은, 네, 국가 존립 위협 시 핵무기 사용한다고 지금 우리 유럽연합의 위험에도 맞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준비되어 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황청에서도 젤렌스키한테 백기를 들고 나갈 준비가 된다고, 너무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그런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 그때 협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지금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는 약간 하반기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유럽연합이 계속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견제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애플에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을 때린 데 이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이 규제 법안, AI법을 또 최종 승인하게 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도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는 것은 견제가 필요하겠지만은, 확실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규제 법안들이 보통 유럽에서 튀어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될 것 같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중국 관련해서는 뭐 좋은 이슈는 오늘 좀 나오지 않았다는 점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올해 역대급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증시 역사상 최고 기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 매물 없다. 왜냐면은 어제 마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금융주들 위주로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수급이 들어오는데, 어차피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보유 지분이 40에서 70%예요. KB금융은 75%입니다. 외국인들 비중이. 자기들 주식 자기들이 더 사는 거야. 자기들이 주인인 회사를.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리스크가 없는 정말 돈 놓고 돈 먹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결국 밸류업이라는 것들이 금융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많이 좀 조정이 나와주면은 좀 베스트인데 쉽지 않다. 그래서 5월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5월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좋은 거를 꾸려가지고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업종까지 좀 베네핏을 주게 하면서 좀 증시 부양을 좀 많이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계속 대형주로만 가요. 지금은 결국에는 자사주 매입, 주주 환원 정책,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코스닥 종목들은 돈이 없습니다. 중소형주들이잖아요. 중소형주 돈이 어디 있겠어. 결국 하청받는 기업들인데. 그래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좀 밸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뉴욕 증시 일정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오늘 알리바바가 한국에 3년간 1조 5천억을 투자해서 연내 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봐야 됩니까? 택배 관련해서, 네, 뭐 취재 대한통운이라든가 태림 포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리바바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알리바바 테무 관련 테마주들 다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가를 또 1100달러로 상향했어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또 주요 일정들이 있죠. 거기에서 신제품을 공개한다든가 아니면은 액면 분할 공개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는 여전히 1000달러를 상향하고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렐리는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들. 자, 그리고 하락 종목들이 좀 많이 남아있죠. 네, 소배
우리나라 뭐 그냥 다이소 라고 좀 말씀드리면은 너무 좀 비약이 큰가? 네, 달러트리가 예상치를 밑으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좀 조정이 크게 나왔고, 자 그리고 뭐 인텔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이 철회되면서 하락이 나왔다. 자 이게 보잉이 진짜 황당한데, 여러분들 최근에 보잉 바퀴 빠지고 문짝 떨어지고 기체가 늘려가지고 어제 50명 다치고, 근데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잉 그 결함을 폭로된 내부 고발자가 죽은 채 발견되었답니다. 정말 무섭죠. 지금 보잉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기계공이 주방 세제를 통해서 이거를 고치는 거를 또 발각이 되었다. 내부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장난이 아니라 그럽니다. 지금 보잉에 대한 그래서 보잉의 추가적인 하락이 좀 염두가 되고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10억 달러 규모 전환사채 발행 계획에 이어서 캐시우드가 그렇게 비트코인 사라고 하더만은 캐시우드의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코인베이스 주식 팔았어요. 37만 주 또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는 점들. 그래서 역시 투자는 태세 전환이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방위 산업 관련해서 많이 좀 추천을 드리면서 좋은 이슈 있습니다, 좋은 이슈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실제로 옵니다. 드디어 사우디랑 이라크에서 한국에 방한을 하게 되면서 무기, 실제로 회사에 가서 무기를 둘러본답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에 간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 무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쇼핑을 하러 왔다. 그래서 계약건에 따라서도 추가적인 그 탄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 근데 저는 이 무기보다는 이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우주항공 쪽으로 좀 고개를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시면은 LIG 넥스원 최근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한국항공우주처럼. 그래서 우주항공 업종까지 좀 같이 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방위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좀 추가적으로 확대하겠다. 사실 요거는 부족합니다. 1조 5천억 원 굉장히 부족하긴 한데, 이거 왜냐면은 2045년까지 이걸로 100조 원 투자를 이끌어내겠다 그러는데, 이거 나누면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미사일 못 쏘는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리고 다만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방산까지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적도 받쳐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우주항공도 하나 담아가는 게 어떨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장기적으로 담아야 될 게 비만 테마랑 뭐 우주항공, 뭐 로봇 이런 것들 좀 가져가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우주항공에 대한 정부 정책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 또 발사를 합니다, 14일 날.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이 지금 민간 로켓을 발사했는데 이거 5초 만에 터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민간 로켓이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기술력이, 민간이 우주 미사일을 쏠 정도의 기술력을 가졌다는 건 대단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도 민간 우주 발사해야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맨날 러시아에서 솔직히 엔진 떼어가지고 로디오 발사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런 것, 우주 항공에 대한 정책적인 투자와 우리도 이제 결국에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뭐가 가겠습니까? 로봇 만들고 있고 자율주행 만들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인공지능이랑 도심 항공교통 우주밖에 없어요. 추가적으로 갈게. 이제 뭐 더 이상 기술 개발을 해봤자 뭐 하겠어요. 우주로 나가겠지. 그래서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도를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개별적인 이슈 종목들 역시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키움증권이 어제는 NH에서 자사주 매각했는데, 오늘은 키움증권도 이제 자사주 2026년까지 210만 주 소각하겠다. 이제 밸류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얘들은 유보금이 많은 주식들이잖아요. 돈이 많지 않은 기업들도 여기에 추가적인 베네핏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거래정지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기 시작하다. 오늘 태양건설이 거래 정지됐기 때문에 이제 계열사 또 매각 이슈, SBS가 또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 내용이 있고, 오늘 엔젤로보틱스 고무청약 있는데 여러분들 고무청약 꼭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이슈가 많이 없다. 오늘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리스크를 좀 피하면서 매매할 건데, 사실 또 옵션 선물 동시 만기 기회기도 해요. 보통 이제 알고리즘 매매가 어제부터 나왔거든요. 오후장부터. 그래서 오늘 한번 또 잘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